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지금 세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나가면서 우편물 등을 고려해서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 일시 옮길 경우 1세대 피가 해당 여부 물어보셨는데요. 자, 세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양돌연재 이 상태라고 본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때는 실질하고 공부상하고 틀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이 입증되면 실질로 가는 겁니다. 자, 주민등록만 국내에 있지 외국에서 지금 근무상 형편 때문에 따로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공부상에 이제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허가 여부, 공부상의 용도와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법원 법률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1층 아파트, 어린이집은 보시면 되는데, 주거용 기능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변경 없이 그다음에 세 번째,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보유 요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그다음에 거주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취득 날짜를 보셔가지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보유 기간 2년, 거주 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액 요건이 있는데 고가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고가 주택은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국가주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공동소유주택, 자, 배우자 2분의 1, 그 다음에 나 양도자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런 경우에도 14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집 전체로 고가주택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자,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이제 유권 해석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아실 겁니다.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인데요.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자, 시가 증여재산가액이 14억 원이고요. 채무액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양도가액은 7억 원이 될 것인데요. 이때 고가주택이 아닌지 따질 때에는 예전에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다가구주택 요건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본다? 이때에도 부담보증할 때에도 시가 전체 주택 가격인 시가가 14억 원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으로 본다. 양도가액은 7억 원이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으로 본다. 이런 기재부 유권 해석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보증할 때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가주택 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 연역은 어 2021년도 12월 8일 이후에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양도했다. 지금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세대 1택 고가주택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보유 요건 2년, 그다음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보유 2년, 거주 2년을 다 했어요. 요건을 갖췄는데 가액만 넘어가는 주택들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양도가액 중에서 12억 초과분의 비율이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이렇게 나온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한다. 12억 이하 부분에서는 과세가 안 되고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1세대 주택 비과세 조문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조 1항 3호에 보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가목은 순수 1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남목은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간주 1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89조 1항 4호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관철연재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일 때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89조 1항 4호에 나와 있고요. 자, 법 89조 2항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서는 154조 시행령 154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 2년, 그다음에 거주 기간 2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에서도 이제 155조부터 156조 2, 156조 3인데요. 155조는 간주 1주택을 했을 때 비과세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는 1조합원 입주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을 파는 겁니다. 양도일연재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택을 파는 건데요. 자,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거냐면 정전주택을 취득해서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게 바로 156조의 2에 따르는 비과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1조합원 입주권 주택 비과세가 있는 거고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온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따라서 분양권도 똑같이 조합원 입주권까지 똑같이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에 있습니다. 자, 주택수는 양도일연재로 판단한다. 1세대도 양도일연재로 판단한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유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전에 다주택자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이 되는 기간부터 이제 보유기간 기산한다는 것은 2022년도 5월 10일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날짜인데요. 취임하신 날짜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22년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이걸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요건이 2년 이상 여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삭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1세대 1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연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요건, 거주요건, 가액요건을 따지게 돼 있는데요. 자, 보유요건과 가액요건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5가지는 보유요건, 2년 보유요건, 2년 거주요건 이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 보유요건, 2년 거주요건 예를 둔다는 이야기는 보유요건, 2년 보유요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죠. 민간 건설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분양 전환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경우들은 이제 부영 아파트가 분양 전환 아파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건설 주택 중에서는 LH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어서 5년, 시기에 따라서 8년, 10년 이만큼 임대로 살다가 그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계약을 따로 하는 거죠. 분양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양 전환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2년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뭐냐면 최초 임차한 날 있죠. 임차하고 분양 전환하고 양도 이 순서대로 갈 건데요. 자, 임차일. 분양 전환하기 전에 처음에 임대차 계약 맺은 임차일부터 나중에 팔 때까지 전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다 그러면 그때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협의 매수 및 수용되는 경우죠. 우리 이제 국세청 그 행정복합도시가 이제 세종에 있죠, 세종. 옛날에 공주 영기군이었는데 이제 국가 시설을 짓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죠. 협의 매수는 이제 수용되기 전 단계죠. 이야기가 잘 돼서 협의해서 매수하는 거고, 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강제권이 발동이 되는 거죠. 수용권이 발동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게 바로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조건이 딱 하나만 있어요. 사업 인정 고시, 이 사업을 한다고 인정하는 날짜, 관보 인정 고시가 됩니다. 자,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묻지 않는 거고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산권에 이제 약간 재산권에 이제 침해 소지가 약간 있는 것들은 그때는 국가에서 비과세를 보유요건, 거주요건 안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 매수나 수용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를 확인해서요. 그 전에만 취득했다 그러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이주인데요. 자,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입니다. 해외 이주는 현지 영고 이주, 무영고 이주,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이주가 있는데요. 자, 두 개. 뭐 영고 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같은 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고가 없이 이제 가는 게 무영고 이주고, 그다음에 영주권으로 취득해 갖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현지 이주입니다. 현지 이주. 자,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데 자,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자, 다만 요건이 있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되고요. 자, 출국일로부터 양도 시한이 있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비과세,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묻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짜가 중요할 건데요. 왜냐하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어야 되고 출국한 날로부터 2년 내 팔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면 모든 세대원이 다 같이 나간 날짜죠. 한꺼번에 나가면 모르는데 먼저 일부가 나가고 나중에 나가면 마지막 나간 날짜
세대원 중에 마지막 나간 날짜가 바로 출국일이 되고요. 자, 이제 현지 이주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나가는 경우인데요. 자, 이때는 출국일을 언제로 보냐면 영주권 취득 날짜로 봅니다. 현지 이주 때에는 영주권 취득일이 바로 출국일이 된다. 그때 현재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나가는 경우다.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국은 영고, 무영고 같은 경우는 세대 전원이 나간 날짜, 그리고 현지 이주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가 바로 출국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세대 전원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재원, 아까 말씀드렸, 질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공무원도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들도, 일반 사기업들도 발령을 이유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발령 날짜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일 때 이렇게 나갈 때, 그때에도 세대 전원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도 보유 요건, 거주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자,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도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 사례로 공무원과 같이 출국일 이후에도 거주자 신분인 경우도 가능하냐? 이때에도 가능하다.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발령이 나서 나갔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출국을 하면 이제 비거주로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온 거니까 거주자로 보는데 거주자 출국한 후에 거주자라 하더라도 사망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게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 자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1년 이상은 언제까지 발생이 될 거냐? 취득일로부터 사유 발생일, 즉 발령일까지 발생이 될 거냐? 아니면 양도일까지 따져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유권 해석이 있는데요. 1년 이상 거주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요건을 묻지 않아요. 2년 보유, 2년 거주를 묻지 않고요. 아래 거주 요건만 예외라는 의미는 보유는 2년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거주기간은 1번 요건을 갖추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원칙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자, 예외로 취득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양도일에 조정 대상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만 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2년 거주가 없습니다. 자, 취득일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만 매매 계약일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그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취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 사이에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사례는 이제 많이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취득일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이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그 조건 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밑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인데요. 자, 계약금 지급이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자, 계약금 지급이 현재 세대로 따져서 주택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매 계약일하고 그다음에 잔금일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취득일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고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경우죠. 자, 이럴 때는 매매 계약일 현재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 현재 세대로 따져서 주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거주 요건만 예외이기 때문에 보유는 2년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는 2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년 거주 따질 때 자주 나오는 사례니까 나오는 사례니까 좀 정리를 거주 요건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례니까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자, 계약금 지급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인데요. 자, 아파트를 2016년도 5월 5일 날 분양권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자, 2017년도 서울 같은 경우 8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됐는데요. 자, 19년도 5월 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자, 준공일 전에 잔금을 치렀으면 준공일이 취득이 되는 거고 분양 아파트는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으면 잔금 정산일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늦은 날짜가 바로 준공 아파트 같은 경우 취득이 되는 건데요. 자, 준공일을 취득일자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공일 때는 조정대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 전에 2017년도 8월 3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예외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매 계약일을 한번 보자. 매매 계약일을 봤더니 2016년 5월 5일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도 그날 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주택 세대라고 그러면 그때는 거주 요건이 없다. 다만 거주 요건만 예외이기 때문에 보유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주 요건 예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회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지 자체는 어떤 취지입니까?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임차인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하는 건데요. 자, 임차인으로 왔을 때는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임차료가 갑자기 급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은 5% 넘기지 이하로 증가를 해라. 이런 요건이 가장 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생임대주택은 이제 세 가지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 취득 시점이 가장 우선인 시점이고요. 그 뒤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 이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직전 임대차 계약.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드는 거 뭐냐면 뒤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있거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직전이라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자, 순서로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주택을 먼저 취득을 해야 돼.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5% 임대료 및 임차료의 증가율이 5%가 안 돼야 돼요. 안 되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5% 이하. 그러니까 주택 취득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그 직전 임대차 대비해 가지고 5%가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주택을 취득한 후에 계약이 임대차 계약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앞에 먼저 취득한 후에 임대차 맺은 게 직전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맺는 게 상생 임대차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생 임대차를 맺는데 자, 상생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 가지고요. 임대 보증금 및 임차료의 증가율이 5%가 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하기 위해서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세금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인한테 혜택을 줄게. 너희들이 임대인들이 싸게 임차인한테 싸게 이제 임대를 했으니까 국가에서는 혜택을 주게 하는 게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는데요. 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 가지고 임차료 등의 증가율이 5%가 넘지 않도록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첫 번째 요건.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상생 임대차 계약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거주 기간을 안 채워돼요. 이렇게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요건 3개를 갖췄다 그러면 2년 거주가 보통 조정대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요. 이때 이제 표 1이 있고 표 2가 있습니다. 원칙이 연 2%, 최대 30%고요. 자, 예외가 1세대 1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2년 거주 요건도 상생 임대차 계약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그때 최대 80% 적용할 때 2년 거주로 안 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다는 게 두 개의 혜택을 임차인한테 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으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첫 번째 맺는 계약이 뭐예요? 취득한 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 자, 왜 직전이 붙었어요? 상생 임대차 계약 전이라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년 6개월 채웠어요. 1년 6개월 채우고 그다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죠. 자, 직전 임대차 계약해서 증가율, 임대료의 증가율이 몇 퍼센트 이하야 돼요? 5% 이하.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 그다음에 2년 이상 했을 때 요건이 되는 거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 임대기한 1년 6개월 채워야 되고요.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제외합니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후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5% 이하란 이야기죠.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바로 상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5%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상생 임대차 계약. 자, 요게 이제 2년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맺은 다음에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한 거가 바로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권 해석 사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주택을 취득한 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쟁점이 되는 거니까 잔금 정산일 이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요 부분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 2년까지 한 다음에 본인이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2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만 채우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양도한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차 특례가 적용이 된다. 자,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비교해서 따지지만 2년 거주는 묻지 않겠다는 게 바로 상생 임대 주택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특례 2개 있다 그랬어요. 자, 2년 거주요건, 2년 거주요건 묻지 않겠다. 하나 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할 때 표 2, 1세대 1주택은 표 2가 최대 80%가 적용되는데요.
1세대 1택을 적용하려면 2년 거주권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추가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표2를 적용하겠다는 게 바로 두 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생 임대주택은 이제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예정 신고할 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직전 임대차 계약서, 상생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 보유 거주 기간 특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규정은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과세는 주어 자체가 1세대입니다. 1세대. 자, 비과세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세금 계산한 단위는 거주자 개인입니다. 자, 비과세 판단할 때는 세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산해서 따지는 거예요. 세대의 보유 기간이니까 자, 나의 세대가 그러면 주택이 내 세대로 들어온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만약에 그 보유 기간 중에 동일 세대원한테 증여라든가 상속을 했다. 이런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계산해서 2년 여부를 따진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통합해서 따진다. 이유는 왜다? 1세대 1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주체 자체가 1거주자가 아니고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의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 이걸 기준을 딱 잡으시면 보유 기간, 거주 기간, 통산 문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 보겠습니다. 자, 상속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주택을 상속인이어서 협의 분할에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따로 살고 있다가 상속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다가 상속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주거지를 따로 해서 상속받는 경우는 이제 별도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별도 세대로부터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동일 세대는 뭐냐면 같이 살고 있다가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한테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비과세, 주택이 딱 한 채, 상속받는 주택 딱 한 채만 있다고 가져간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문제가 될 겁니다. 보유기간. 자, 아버지가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받은 날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때부터 배우자가 받았으니까 비과세 2년 보유를 그때부터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세대의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세대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아버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2년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거주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요건도 상속 개시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한 기간, 보유한 기간을 통합해서 계산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아버지와 내가 이제 별도 세대인 거죠. 자, 이런 경우죠. 아버지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강주에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배우자랑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제가 무주택자였죠. 무주택자에서 이 주택 상속받은 분들이 양도를 했어요. 자, 나의 세대 기준이니까 동일 세대냐,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세대는 나하고 배우자하고 내 자녀들이 세대고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대죠. 자,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세대인 상태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시간 말로 하면 상속이 개시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거주 기간을 말해서 2년 이상 2년 거주 한다 그러면 비과세 됩니다. 자, 같은 논리로 아버지가 이번에는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하는 게 증여고요.
돌아가시면서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된 게 상속입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같이 살고 있는 아들한테 증여 계약을 통해서 증여를 해줬다. 그래서 아들이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다. 그때도 세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보유 요건을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대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강주에 계시는데, 그다음에 나는 서울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증여 계약을 통해서 나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그러면 세대가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2년 거주를 2년 거주를 따지시면 되고요. 거주 요건도 그렇게 해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혼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볼까요? 자, 부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자, 취득을 했으면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다 보면 주택뿐만 아니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을 따져서 재산을 분할을 할 거예요. 분할을 할 건데, 자, 재산 분할할 때 집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기로 둘 간에 협의가 됐다. 협의가 됐다 그러면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명의는 바뀌었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원래 내가 가져가야 할 거, 내가 가져가야 할 거,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을 내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 몫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재산 분할 전 남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비과세요건을 따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자료 같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재산 분할 당시에 왜 그러냐면 한 상방이 재산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혼은 유책자가 있잖아요. 유책자가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가로 주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2년 여부를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간에 보시면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 시점에 양도가 아니에요. 명의는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위자료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가로 그 부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받은 시점, 그 시점이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2년 보유 요건을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3시 50분부터 수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